오늘은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도대체 뭘까?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나의 감정에 온도 차이가 있다고 느끼신다거나, 어쩌다 보니 연락이 단절되어 있다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왜인지 잘 모르겠다. 도통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실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번님의 현재 상황과 마음을 보겠습니다. 1번님의 카드를 보면 먼저 느껴지는 분위기가 뭐랄까 좀 겉과 속의 온도가 너무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마 1번님을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나 그냥 가볍게 알고 지내는 지인들은 지금 1번님한테 별다른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생활 패턴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직장이든 학교든 간에 1번님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 몫을 아주 잘 해내고 계신 것 같고,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도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거나 불안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자기 관리도 잘하고 어른스럽고 혼자도 잘 지내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1번님 스스로 일상을 아주 단단하게 잘 꾸려가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번님 성향 자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남들한테 막 징징거린다거나 티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분위기 좋게 잘 웃고 대화도 잘 이끌어가고 겉으로 보이는 에너지가 워낙 밝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남들은 1번님이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삼키고 있는지를 전혀 짐작을 못할 거예요. 어쩌면 1번님 스스로도 뭐 나 정도면 잘 지내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꽤 애를 쓰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1번님의 진짜 속마음은 이 평온한 일상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내고는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마음의 아주 큰 부분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일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아 저 사람 좀 괜찮네.' 이런 호기심이라든가 설렘 이런 게 아니라 1번님 입장에서는 꽤 진지하게 마음이 움직였고 이 사람과 정말 잘해 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는데, 현실에서는 그 마음만큼 행동이 따라주지도 않고 상황도 따라주지 않아서 속이 꽤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1번님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것 같기도 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솔직하게 "나 너한테 호감이 있어. 우리 한번 만나볼래?" 하고 툭 던져보고 싶기도 하고, "제대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막상 그러려고 하다가도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다가가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적당한 편안한 관계마저 깨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아마 최근에 그 사람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나 말 한마디에도 의미 부여를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보낸 카톡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내가 귀찮나 싶어서 마음이 안 좋다가도 또 별거 아닌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금세 기대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걸 경험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존심도 있고 또 겉으로 유지해온 좀 쿨하고 어른스러운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 티는 못 내고 혼자서만 그 감정을 삭히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턱끝까지 차오르는데 그걸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영양가 없는 말만 주고받으면서 겉돌고 있지는 않으실까 싶어요. 차라리 1번님의 주변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거나 뭐 외로움에 많이 사무친 상태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질러버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1번님은 잘 지켜오던 내 일상이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지금의 이 안정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이것들을 담보로 모험을 걸기에는 1번님이 너무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분이라서 좀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혼자 이 마음을 덮어두려니까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해석하느라 에너지 소모가 꽤 많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1번님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번님이 요즘 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막막함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나한테 뭐 푹 빠져서 다가오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한 발짝 뒤로 쓱 물러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지금 이 사람이 1번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겉모습, 그러니까 표면적인 태도를 보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님이 싫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내 상황이 별로여서 움직일 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이나 상황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에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1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번님이 용기를 내서 카톡을 보내면 답장은 꼬박꼬박 잘 오는데 그게 대화를 이어가려는 느낌보다는 그냥 예의상 대답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다 같이 만나는 모임 자리에서는 잘 웃고 얘기도 잘 하는데 막상 둘만 남게 되거나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슬쩍 화제를 돌려버리거나 자리를 피해버리는 식인 거죠. 이 사람 딴에는 그게 방어 기제일 수 있는데 1번님 눈에는 그게 '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나랑은 선을 긋는구나.' 하는 확실한 거절의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1번님 사이에 투명한 유리벽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서로 눈도 마주치고 웃기도 하고 일상적인 소통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1번님이 그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은 지금 1번님과의 관계를 딱 여기까지라고 규정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동료다. 우리는 편한 친구 사이다. 하는 식으로 본인이 정해놓은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1번님을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해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1번님이 그 선을 넘으려는 기색이 보이면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이게 차라리 대놓고 차갑게 굴면 '아 아니구나.' 하고 포기라도 할 텐데 좀 다정하고 사람 좋게 대하고 있으면서 곁은 안 내주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 사람이 1번님 말고 본인의 일이나 취미나 뭐 다른 개인적인 상황에 되게 몰입해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가 견고해서 1번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본인의 루틴이나 생활 패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굳이 무리해서 연애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풍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은 계속 이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관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분은 좀 어떤지, 지금 말 걸면 받아줄지 하면서 계속 눈치만 보게 되고 상대방은 그런 1번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묵묵부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니고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딱 멈춰 서 있는 듯한 이 정체된 분위기가 지금 1번님이 느끼고 계신 답답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속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차가운 태도만 보고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보다. 없나 보다.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건가 보다.' 하셨다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실 지금 마음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미지근한 호감이 아니라 1번님이라는 사람과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열망이, 불꽃이 가슴 속에서 막 끓어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성적인 호기심과 섹슈얼한 흥미가 있기도 하고, 겉으로는 세상 쿨한 척, 아무런 감정 동요가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1번님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기도 하고, 1번님이 다른 사람과 웃고 있으면 질투도 나고, 내 사람으로도 만들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상대방은 1번님을 굉장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썸 탈 때 느끼는 가벼운 설렘을 넘어서서 정서적으로 1번님에게 의지하고 싶고, 1번님을 아껴주고 싶고, 내 곁에 오래오래 두고 보고 싶다는 그런 깊은 애정이 깔려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1번님 생각을 꽤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이성과 감정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1번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세우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내 감정대로 들이댔다가 만약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내가 지금 연애를 시작하는 게 맞나? 내가 괜히 섣불리 행동했다가 이 사람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감정보다 현실적인 판단과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머리로 생각하고 멈추는 걸로 보여져요. 1번님이 느끼셨던 그 벽은 사실 이 사람이 1번님을 밀어내려고 친 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이 새어나갈까봐 쳐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1번님을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다,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슴속에는 열정이 가득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큰 만큼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도 같이 커져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님 앞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이성적인 척, 쿨한 척, 표정 관리를 하느라 그렇게 딱딱하게 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1번님이 답답해하는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은 속으로 수십 번도 더 1번님에게 마음을 전하고 또 수십 번도 더 그 말을 주워 담으면서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겉과 속의 온도차가 조금 있어요. 상대방의 무뚝뚝한 가면 뒤에 1번님을 향한 아주 뜨겁고 진지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를 좀 더 보면 상대방은 1번님을 향해 시작하고 싶다, 달려가고 싶다는 뜨거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세상 차갑고 벽을 치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조금 모순적인 태도에 대한 답을 보자면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아픔이나 상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처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해요. 이건 이 사람이 지금 1번인가의 관계에서 단순히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어떤 아픈 기억 때문에 조건 반사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꼭 1번님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누군가를 정말 순수하게 좋아해서 다가갔다가 처참하게 거절당했다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이 아직 채 아물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번님을 보면서 마음이 커질수록 그만큼 또 다치면 어떡하지? 상처받기 싫은데 하는 공포심이 같이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대인 적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면 사소한 어긋남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1번님이 별 뜻 없이 한 행동이라던가 부끄러워서 살짝 튕긴 적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거절의 신호로 읽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하고 비관적으로 확대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로 보여서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무반응이나 늦은 답장 하나에도 혼자서 상처받고 겁이 나기도 하면서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다가가면 다친다고 경고를 보내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달려나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번님에게 연락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들었다가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다시 내려놓고 1번님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은데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기도 하고 그 애매한 태도나 답답함은 이 사람이 1번님을 간보거나 밀당하려던 게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멈춰야 한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1번님은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 답답하셨겠지만 이 사람은 두려우신 것 같아요. 결국 이 멈춤의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상처와 1번님을 좋아해서 생긴 신중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누르기만 한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속마음에 그렇게 뜨거운 불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인데 앞으로 이 사람이 보여줄 행동은 아주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상당히 충동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흐름을 보게 되면 앞뒤 재지 않고 훅 치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스스로 마음을 두르고 있는 한계에 다다라서 그동안 수백 번 하던 고민을 생략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혹은 술을 한잔 한다거나 밤에 감성이 터졌을 때 그냥 질러버려 하는 심정으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올 수도 있겠다고 나와요. 급발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잠잠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시간에 연락이 온다거나 맥락 없이 불쑥 만나자고 한다거나 평소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장난을 툭 던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마음을 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서 조금은 투박하고 서툴고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상대방도 자기가 저질러 놓고 '아 내가 너무 급했나. 너무 생각 없이 질렀나.' 하고 뒤늦게 후회하거나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상대방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차가운 상황을 더 이상 못 견디는 시간이 올 거기 때문에 '이러다가 진짜 놓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후회하니 차라리 뭐라도 해 보자.' 그런 절박함이 생기면서 본인의 그 신중함을 잠시 내려놓고 충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1번님을 놀라게 할지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진정하면서 다시 1번님과의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앞서 보여준 그 급발진이 두 사람 사이에 꽉 막혀 있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한 번의 돌발 행동 덕분에 서로 제대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해도 풀고 다시 차분하게 서로의 온도를 맞춰가는 흐름으로 가게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번님은 상대방이 조금 뜬금없이 굴거나 평소답지 않게 급하게 다가오더라도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참느라 속이 많이 탔구나.'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를 흐름을 보겠습니다. 카드의 흐름을 보면 앞에 나왔던 이유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상대방이 엉뚱한 타이밍에 툭 던진 말이나 행동 때문에 처음에는 1번 님도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당황하시겠지만 그 상황을 계기로 두 분이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동안은 서로 자존심을 좀 세우느라 또는 상처받기 싫어서 빙빙 돌려서 말하고 겉도는 얘기만 했다면 이때는 솔직한 속마음들이 오고 가게 되는 모습이에요. 두 분 사이에 '아 나랑 같은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서로 싫어해서 멀어진 게 아니었구나. 싫어해서 거리를 뒀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이때 느끼게 될 감정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설렘보다는 '이제야 말이 조금 통하네.' 하는 안도감이나 편안함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엉켜있던 오해의 순간들이라던가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현실적인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때가 되면 구체적인 약속을 잡게 된다거나 애매했던 관계를 벗어나서 제대로 만나보자는 움직임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막 급하게 내일부터 당장 사귀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관계는 아직 확실한 시작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흐지부지한 관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명확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관계에 뛰어드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고 나와요. 그동안 상대방이 보여줬던 답답한 태도나 1번 님이 혼자 했던 고민들이 이 모든 게 결국은 '제대로 된 시작을 위한 시간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볼게요. 지금 이 카드의 이미지를 보면 밝은 랜턴의 불빛이 비치고는 있는데 그 빛을 받는 마음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카드의 메시지는 빛이 나를 비출 때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가 내 마음에 너무 깊은 바닥까지 들켜버리면 어떡하지? 나의 좋은 점을 보여주려다가 내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모습까지 다 드러나서 그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싶어요. 내가 솔직해지는 순간 상대방에게 내 주도권을 뺏기거나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평가받는 기분이 들까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카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딱 편안한 만큼만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과 잘해보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무장해제를 하고 1번 님의 모든 모습을 다 까서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님을 너무 몰아세우거나 무리해서 솔직해지려고는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는 보여줘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겠다 싶은 선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틈만 열어두셔도 됩니다. 깊은 속마음까지 다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기색을 부드럽게 한 번만 드러내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나 작은 친절, 이 정도의 빛만 새어 나와도 상대방은 충분히 그 따뜻함을 느끼고 다가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1번 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님은 아주 차분하고 냉철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휘둘리거나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이번님은 지금 상황을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또는 더 이상 감정 소모는 무의미하다. 잘 안 될 것 같다.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엉켜있던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져요. 상황을 쭉 지켜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구나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님의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 차분하고 단호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그런 생활을 아주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상대방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지거나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걸 이번님 스스로가 이제는 용납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님이 맡은 역할들을 빈틈없이 해내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딱히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 괜찮아. 뭐 별일 없어." 라고 말하는 게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도 이번님은 지금 꽤 단단하게 잘 버티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단단함의 안쪽에 살짝 눌러놓은 감정이 보이고 있어요. 이번님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마음먹었어도 문득 올라오는 지난 기억들까지는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일하다가 잠깐 멍해질 때나 바쁘다가도 텀이 생길 때 문득 그 사람과 좋았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번님은 그 감정에 깊게 빠지기보다는 또 생각나네. 그만하자 하고 덤덤하게 털어내려고 하시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신경 쓰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번님의 상태를 정리하자면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감정보다 내 현실과 이성이 더 중요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만나거나 연락해서 겪게 될 피곤함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내 일상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님이 지금 신경 쓰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이번님에게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한번 마음속에서 선을 긋고 나면 그 이후의 행동도 같이 정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이 또 끊겼거나 혹은 닿더라도 아주 사무적이고 건조한 반응만 돌아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님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의 정리가 다 끝났나 보다. 나한테 이제 미련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될 만큼 아주 차갑고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 단호한 태도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이런 태도가 참 매정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남처럼 굴 수 있지.' 하는 서운함도 드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관계에 대해서 후회와 자책, 아쉬움이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이 저지른 실수, 어쩔 수 없이 겪었던 갈등의 순간들, 서로에게 상처 줬던 말들을 계속 곱씹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번님에게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좀 무기력해 보이거나 평소보다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어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SNS를 보거나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즐겁게 잘 지내는 것 같다기보단 어딘가 모르게 센치해져 있거나 아예 잠수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술을 마시고 감상에 젖어 있거나 혼자서 옛날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이 많아 보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이번님에게 거리를 두는 건 내가 지금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이미 늦은 것 같은데 하는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번님을 보면서 나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님 눈에는 이 사람이 그냥 입을 닫고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 등 뒤에서 아주 무거운 한숨을 내쉬면서 엎질러진 컵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에 대해 후회가 남아있고 체념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조금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님이 느끼는 그 끝난 것 같은 분위기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걸 수 있어요. 이번님은 이성으로 감정을 자르고 있고 다른 한쪽은 후회 속에서 잠겨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끝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그 체념이나 무기력함과는 다르게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보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끝내고 싶지 않지만 다시 시작하기엔 겁이 난다.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인과 함께할 때 심적인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걸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던 그 기억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아직은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은 서로 멀어졌다거나 단절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무의식 중에 그래도 나랑 제일 잘 맞았던 사람은 이번님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좋았었는데 하면서 이번님과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거나 알게 모르게 기싸움, 갈등이 있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충돌했던 기억이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에게 상처 줬던 날카로운 말들이나 자존심 싸움하느라 서로를 핥히웠던 순간들이라던가 도저히 좁혀지지 않았던 성격 차이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힘들어하는 게 보여져요.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연락해 볼까, 다시 잘해 볼까 싶다가도 곧바로 나쁜 기억이 치고 들어와서 다시 만나봤자 또 싸울 거야. 결국 또 같은 이유로 힘들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너무 자존심 세워서 중요한 걸 놓쳤다는 마음도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님을 이겨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맞아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막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님이 그립지만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끝날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 말은 많지만 대부분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이번님이 보고 싶고 궁금하지만 이 복잡한 속마음을 겉으로는 티내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아마 겉으로 티를 안 내려고 해서 그렇지 생각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실제로 연락은 하지 않더라도 이번님의 SNS를 몰래 염탐한다거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나 수시로 확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번님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움이나 미련이나 후회 등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로 그냥 숨어서 이번님을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겉으로는 이번님을 잊은 척, 잘 지내는 척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이번님의 소식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의 진짜 마음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에는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과 괜히 건드렸다가도 망가질까봐 무섭다. 그런 마음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로 읽힙니다. 카드를 좀 더 볼게요.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걸 보게 되면 한마디로 버티면서 지켜보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과 천천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을 먼저 봐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은 이번인과의 관계 외에도 본인의 현실적인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꽤나 벅찬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바쁘다거나 공부나 프로젝트에서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감이 심하다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임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은 하는데 그 감정에 젖어 있을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고 보여져요.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서 지금은 내 코가 석자다. 내가 지금 누굴 챙길 형편이 아니다. 하면서 스스로 다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번님을 잊기 위해서 그 후회되는 감정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현실에 더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 그게 이 사람이 지금 이 단절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은 방어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보여요. 이 카드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 또는 상황을 살피면서 버티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상대방은 지금 이번님 대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거나 이번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이번님의 현재 모습이 아주 단단하고 빈틈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번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연락하면 받아주기는 할까? 무시당하거나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님의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이 사람의 행동 방향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이동과 접근이에요. 조만간 이 사람은 지금의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야겠다고 결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직 놓치고 싶지 않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면 이 사람이 이번님이 있는 쪽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먼저 이번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이번님의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이 카드는 하늘에서 수많은 등불이 빗발치듯이 빠르게 날아오는 에너지예요. 그동안의 침묵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얼굴을 보자고 연락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님 입장에서는 조금 갑작스러운 그런 연락이나 행동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혼자 속으로 그 타이밍을 생각 중일 수도 있어요. 용건이 확실하거나 목적이 분명한 연락일 가능성이 높고, 이 연락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전환될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상대방은 이번님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거나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러 오는 게 아닐 거예요. 서로 간에 답답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번님도 이 사람의 연락을 받으면 밉거나 화가 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보다는 좋았던 추억을 먼저 생각하면서 다시 이번인가 웃고 싶은 마음, 다시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번이면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상대가 다가오게 되면서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이 관계는 정리 후의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포용하는 따뜻한 에너지가 보이거든요. 한번 말라있던 감정들이 다시 부드럽게 풀리면서 서로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번님도 상대방을 조금 더 너그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모습이에요. 상대방 역시 이번님에게서 느껴지던 그 벽이 조금 사라진 걸 느끼고 예전처럼 편안하게 기대어 오거나 감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아주 깊은 정서적 회복이 일어나는 시기가 오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순히 감정에만 취해서 흐지부지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이번님의 결단의 모습으로도 나왔었죠. 이 소드 에이스 카드가 관계의 흐름에 다시 나왔다는 건 이때의 만남에는 아주 명확한 정리와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다시 연락할 수 있게 되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싸웠는지, 과거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를 이성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확실하게 도려내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우리 관계는 이렇게 정의하자. 이렇게 확실히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시작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단단하고 건강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묵은 짐들을 다 털어내고 나면 아주 풋풋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치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에 대해 다시 궁금해하고 설레고 장난치고 싶은 그런 가벼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보여집니다. 거창하고 무거운 그런 책임감보다는 우리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저기 가볼까 이러면서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고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죽어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기도 해요. 관계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는 작지만 확실한 재시작의 불꽃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2번님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를 볼게요. 카드 이미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세상 꼭대기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메시지는 세상 꼭대기에 앉아라 입니다. 이건 지금 이번님에게 시야를 넓게 그리고 더 높게 가지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번님은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또는 과거의 기억 안에 갇혀서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나 내 힘든 감정에 너무 깊게 매몰되어 계신 건 아닐까 싶어요. 연락이 왜 안 오는 걸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 카드는 지금 2번님에게 한 발자국 위로 올라가서 전체의 지도를 다시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상대방의 태도, 내 불안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마치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전체적으로 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번님이 제일 조심해야 할 건 상대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과거의 감정에 휩쓸려서 내 기준을 통째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키카드에 저스티스, 정의라는 카드가 있는 것처럼 상대의 후회와 미안함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게 곧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다시 모든 걸 시작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님에게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을 보자면 상대가 다가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한 템포와 공간에서 대답해도 된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하고 싶던 마음에 쌓아뒀던 그런 이야기를 전부 내보이지 말고 천천히 상대방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의 주도권은 불안정한 상대방이 아니라 2번님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생각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서로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의 대화는 하지 않는다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거나 하는 내가 나로 서 있을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잡으세요. 이런 기준을 먼저 정해두면 나중에 연락이 오거나 실제로 마주치는 순간에 감정에 휩쓸려도 다시 중심을 잡기가 훨씬 쉬워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딩이 이번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마음속에 갈등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3번님은 인생에서 아니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분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계신 모습이 있어요.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안쪽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고 있고 하늘에는 달과 별이 같이 떠 있어서 길이 보이면서도 안개 때문에 흐릿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가벼운 고민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나 이 관계의 미래를 두고서 아주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반복하고 계신 모습이거든요. 3번님의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의 선택지 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저글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게 맞을까?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현명한 것인가? 마치 저울질을 하듯이 3번님은 끊임없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끌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계신 모습이 보여져요. 어떤 날은 그래 내가 먼저 제대로 마음을 열어보자 하고 마음이 확 기울었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아니야 아직은 조금 불안해 이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종잡을 수가 없어서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이 단순히 3번님이 우유부단해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는 걸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번님의 운기 자체가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3번님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무언가 변하고 있다.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내 인생에서 꽤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3번님이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변화 앞에 망설이는 이유에는 나는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어. 나를 진짜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과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어. 이런 이상적인 기준이라던가 하는 3번님이 그리는 완벽한 미래의 모습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길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한 것뿐이지 3번님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 희망적인 느낌입니다. 그럼 3번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볼게요. 상대방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행동들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한마디로 너무 안정적이고 지나치게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면 연애가 없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어 보일 만큼 혼자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기도 해요. 상대방은 지금 본인의 일상이나 커리어라던가 경제적인 상황, 모든 면에서 꽤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3번님을 대할 때도 막 애달파하거나 외로워서 매달리는 그런 건 좀 없는 느낌이기도 하고, 평소에도 본인의 즐거운 일상을 이야기하거나 3번님이 없어도 내 하루는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심심해서 연락했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대방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3 번님을 대하는 방식이 뭐랄까 되게 주고받는 게 정확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3 번님에게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 번님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면 자기도 하나 보내고, 3 번님이 밥을 사면 자기는 커피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3 번님이 한 발짝 다가오면 자기도 딱 한 발짝만 다가가는 식이에요. 절대로 먼저 오버해서 들이대거나 감정을 쏟아붓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인 거고, 좋게 말하면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일 수도 있는데, 지금 고민이 많은 3 번님 입장에서는 이 태도가 참 애매하게 느껴질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잘해 주긴 하는데 뭔가 선을 딱 지키는 느낌이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을 주지는 않고, 이런 생각이 들게끔 상대방이 거리 조절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난 지금 나 혼자만으로도 완벽해서 내가 다가오면 나도 받아줄 생각은 있지만, 내가 먼저 무리해서 내 일상을 깨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번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다가가야 하나? 아니면 마음이 없는 건가?' 하고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매너 좋고 여유로운 사람일 뿐이지 3 번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속마음을 보면 겉으로는 "나 혼자서도 괜찮아."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3 번님과의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이 카드를 보게 되면 이건 이미 배를 띄워 보내고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면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카드예요. 상대방은 3 번인가의 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오랫동안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관계의 확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당장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재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호감은 있지만 아직 3 번님을 관찰 중이신 것 같고, 마음보다는 머리가 앞선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적인 조건이라던가 상황 같은 것들을 따져보고 있고, 감정보다는 괜찮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타이밍도 재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의 에너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3 번인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작을 원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냥 감정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단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요. 우리 사귀자라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잘 맞을 거라는 확신이 섰을 때 하고 싶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겉으로는 쿨한 척, 여유로운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지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좀 더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멈춰 있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3 번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가 아닐까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장의 카드에서 아주 강렬한 에너지가 드러나요. 뜨거운 에너지가 있어요. 가장 원초적이고 치명적이고 때론 집착적이기까지 한 강한 끌림을 상징하는 데빌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은 3 번님을 처음 본 순간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3 번님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끌림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적으로는 천천히 알아가야지, 매너 있게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3번님만 보면 이성보다 자꾸 본능이 먼저 튀어나오려고 하고 자꾸 눈이 가고 계속 생각나고 끈적하게 스킨십도 하고 싶은 상태인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감정이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자칫하면 자기가 3번님에게 휘둘리거나 페이스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능이 날뛰지 못하게 마음을 묶어두려 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차분하고 계산적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이 감정이 터져 나올까봐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번님을 향한 열정과 충동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만나자고 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면 3번님이 부담스러워 하거나 도망갈까봐, 관계가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나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3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진짜 모르겠다. 속을 모르겠네.' 하셨겠지만 사실 이 사람 속으로는 너무 좋아서 너무 끌려서 오히려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이 사람의 행동의 방향을 보면 그동안은 마음을 욕망을 억누르느라 주저하면서 속으로만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그 주저함이 정리되면서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은 그동안 머릿속에서 돌려보던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정리하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3번님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 사람이 좀 산만해 보이거나 종잡을 수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묶어왔던 감정이 풀리면서 상상했던 것들과 기대 심리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하려 하고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들뜬 상태일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상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습과는 다르게 허둥지둥하게 되기도 하고 3번님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던져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할까, 뭐 저런 거 싫어할까 하면서 3번님의 취향을 파악하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 조금 변덕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약간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 3번님을 향한 관심이 폭발해서 생기는 버퍼링이라고 귀엽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의 에너지가 또 들어와요. 계속해서 지금 시작의 에너지, 에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자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확실한 시작을 말하는 그런 에너지로 보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은 앞선 모습과는 또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애매한 말을 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선적이고 명확하고 또 공격적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제대로 마음을 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제대로 만나자라던가 확실히 마음이 너에게 있다라는 걸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고 이미 커플이시라면 우리 관계 이제 좀 확실하게 그려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3번님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나 헷갈림을 한 방에 정리해 주는 멘트를 날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의 망설임, 그런 거라던가 두려움, 현실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3번님에게 확실하게 인식되는 연락이나 고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되면 느끼고 계셨던 모호하고 애매했던 안개 낀 느낌 같은 것들도 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밝은 에너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숨겨왔던 속마음이나 억눌러왔던 본능이라던가 헷갈리게 했던 행동들까지 이 모든 마음을 다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 시기에 상대방은 어린아이 같기도 할 거예요. 마음이 숨겨지지 않고 감정 표현도 많아지고 오해 없이 잘 통하는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앞서 악마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 열정이 조금 어둡고 끈적하고 위험해 보였다면 이제는 그 열정이 태양처럼 아주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되어서 진실되고 따뜻해지실 거예요. 3번 님도 이 사람을 보면서 '원래 이렇게 밝았나? 이렇게 애정 표현이 많은 사람이었나?'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더 이상 숨김 없이 마음을 말하게 되고 예전처럼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응이 빨라지고 거리감도 줄어들게 될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흐름과 관계의 가능성을 보게 되면 앞서 상대방이 태양처럼 환하게 다가온다고는 했지만 막상 관계가 제대로 시작되었을 때 묘한 심리전이나 밀당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고 조심스럽게 다가갈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 한마디도 앞뒤를 생각하면서 꺼내게 되고 상대의 표정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상처는 피하면서 가까워지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마음을 표현해 오더라도 3번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일까? 내가 마음을 다 줘도 되나? 하는 의심이 살짝 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 역시 3번님의 마음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지는 않고 조금씩 3번님의 반응을 떠보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 너무 원하게 되면서 더 조심스럽게 간을 보는 시기가 잠깐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과거에 연애로 인한 상처가 있다거나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번만큼은 망치면 안 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가 너무 빠르면 일부러 속도를 조금 늦추기도 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면 침착하자라고 하면서 조심조심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 과정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간이야말로 두 사람의 신뢰를 아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 신중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불안정함과 조심스러움을 넘어서 아주 깊고 넓은 바다처럼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관계로 변하게 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아니지만 감정이 속에서 훨씬 깊고 진중하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거나 재거나 밀당할 필요도 없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상대의 기분을 알아차린다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조용히 안아주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3번 님에게 필요한 조언을 보겠습니다. 카드는 힘을 빼고 말보다는 온도로 마음을 전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3번 님과 상대방 사이에 필요한 건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잘 보이느냐,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누가 더 마음을 많이 알아주냐, 이런 계산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옆자리를 내어주고 조용히 그 공간을 지켜주는 단순한 다정함이 필요할 때라고 해요.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상대방을 분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3번님이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기만 한다면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흐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쿨하거나 강한 척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장 무방비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꼬여 있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표현하거나 용기를 내서 선을 넘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온기를 건네본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건네는 이해한다는 따뜻한 눈빛일 수도 있고 말없이 들어주면서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시간, 부드러운 표정일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라는 그런 톤을 살짝 보여주시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상대는 그 작은 온도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소한 다정함들이 안개를 걷어내고 3번 님이 바라고 있던 그 이상적인 관계로 두 사람을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3번 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딩이 3번님의 마음에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남는 것만 가져가시고 아닌 건 흘려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